승부수 기사 같이 볼까요? 검찰 분리기소 승부수 통했다. 재판 진행 빨라져 단기간 결론 날 듯.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검찰이 분리기소를 했습니다. 무엇을 분리기소했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이 혐의에 대해서 분리기소를 했는데 이게 통했다라는 거죠. 네. 원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 병합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두툼하게 가느냐 아니면 별건으로 가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런데도 위증교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에 대해서 총 또 3건의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예, 병합이 돼야 맞죠. 병합이 돼야 맞죠. 그게 예. 형법의 취지고 예. 관행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분리 기소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예. 예. 그게 수많은 건건이. 재판부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쪼개기 기소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고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려는 정치행위였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럼 단독 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입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 관련 검찰에서는 대표님 수사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위증교사 관련해서 좀 밀지는 말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 다른 피고인 따로 재판 요청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검찰은 분리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도 그럼 분리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동, 지금 미래 신도시,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3개가 지금 하나로 병합이 되어 있고요. 이거랑 위증교사 의혹은 그래서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 결국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사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 사건 관련성 재판 지연을 고려해서 지금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1심 유죄 판단 땐 총선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고형 이상 받으면 공천 불투명이다라는 건데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법원 사법영감 등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금고형 이상, 네, 갇힌다는 거죠. 네, 금고형 이상 이 징역으로 이 구속 구치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표한테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또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크게 보면 지금 첫째는 법정 구속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그럼 구속이 안 돼도 유죄가 나와서 공천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첫 번째 법정 구속 여부부터 좀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썩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1야당 대표인데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갈 것이냐, 금고형이 또 나올 것이냐라는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1심이 좀 빨리 진행이 되면은 저는 뭐 그 최악의 경우에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죠. 네. 지난번에 그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 받을 때는 뭐 의원직 상실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은 네. 그 바로 법원에서 형사 합의 33부 김동연 판사가 법정 구속 때릴 수도 있죠. 그건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저는 총선 전에 뭐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이거 병합이냐 이 분리하는가 네. 따지는데 김동연 33부 부장판사가 네.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지금 총선 5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법정 재판 준비, 공판 준비기라고 몇 달 끌다 보면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총선 전에 결론 1심 나오기는 좀 어렵고 네. 총선 뒤에라도 만약에 나오면은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더라도 2027년 대선 그거는 이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네. 출마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저는 양쪽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봐요. 검찰 쪽에는 분리하면서 빠른 판단.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녹취록도 나오고 증인 그 김진성 씨, 그 성남시장 김병량 비서했던 네. 그 사람의 증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죄가 명확해서 지난 9월에 그 이재명 대표 그
구속영장 심사했던 판사가 네. 이거는 비교적 소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아직 결론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번 건은 수능으로 말하면 1시간에 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4과목을 풀던 거에다가 이 위증 사주까지 해서 5과목을 엄쳤는데 네. 그거는 좀 심하다 해서 하나를 뗀 거죠. 네. 그래서 이 한 과목에 대해서는 판결이 좀 빨리 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판결이 언제 날 것이냐, 총선 전이냐 후냐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사실 관련한 기사들이 오늘 더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위증교사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총선이 계속 관건이라는 얘기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다른 제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한국일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 총선 전 1심 선고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선 기사와 이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다 뭐 1심 전에 나온다, 후에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무게를 어디다 뒀느냐. 지금 한국일보는 불투명하다. 1심 전에 나오긴 좀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국민일보는 전에 나올 듯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전에 나오냐 후에 나오냐 좀 얘기가 좀 갈리는 상황에서 윤경호 위원님, 아까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법정 구속되거나 이럴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총선 전에도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만약에 두 번째로 나왔던 얘기가 구속이 안 돼도 유죄가 나오면 공천을 못 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소되면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도 바꾸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만 되는 걸로 공천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당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여부는 민주당 내에서 논란을 벌이다가 네. 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위한 뭐 변경 아니냐라고 하면서까지도 규정을 바꾼 적도 있었죠. 네. 중요한 건 공천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내년 4월 12일 총선 전에 2월 중순에서 2월 말 이 언저리에 네. 대부분 공천 여부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네. 각각 자기가 뛰어야 될 곳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겠죠. 그걸 감안하면 저는 1심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아. 왜냐? 특히 네. 한국일보 기사에 그 부분을 상당히 무게를 실어놨는데요.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매년 1년 단위로 자리 변경 인사를 합니다. 네. 법원의 2월 정기 인사 때문에 재판에 한 번씩 경험을 해본 분들은 항상 재판부가 바뀌는 그 소용돌이를 많이 겪어요. 네. 이건 뭐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도 그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정치적인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하는 사건이 저렇게 속전속결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아무리 이 재판부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성향을 가졌다 한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라는 게 가운데 딱 들어있는 이 상황에서는 네. 아마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뭐 법정 구속이 된다 아니면 뭐 2027년에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뭐 자격을 갖는다 못 가진다 이걸 떠나서 당연히 총선 전에 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로서의 위치 네. 이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그게 촉각 대상이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전까지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점에 좀 비중을 두셨습니다. 근데 지금 K 눈이 부시게님 저희 애청자분이세요. 네. 총선에는 출마하고 대선끼리 막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뭐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총선 전까지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요. 통상 위증죄 같은 경우는 짧게는 6개월, 아주 복잡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선고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1심은 어쨌든 간에 내년 5월 전에는 난다. 혹은 뭐 늦어도 6, 7월 중에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때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출마를 할 수 없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지금 요즘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2주 동안 휴정을 한다고 치고도 총선 전에 1심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총선이 내년 4월이죠. 근데 총선 전에 1심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그 후에 대선이 27년 3월에 있으면 3월 3일이죠. 근데 만약에 집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대선 전에 상고심이 마무리될 경우에 이렇게 좀 아예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질문으로 올라온 것처럼 아예 이 대선 출마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짧게 신정현 의원님.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거거든요. 대선 주자, 차기 대권 주자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체제가 굉장히 확고하게 서 있는 민주당 갑자기 이재명 체제가 훅 무너지면 당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당의 상황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총선 전까지는 일정 부분 완화했다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공천이 지금의 이제 이재명 계의 친명계의 중심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아마 총선 이후에는 당은 더더욱 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2027년 3월 이전까지 상고심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내부적 합의를 통해서 당은 더 결속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상고심이 그 이후에 결정이 난다. 대선에 당선이 된다. 그러한 어떤 하나의 가정을 놓고 당이 더 결속을 가져가서 네. 2027년까지는 당이 단단하게 갈 확률도 좀 높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그 전에 결론이 안 나서 단단하게 당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같이 주셨습니다.